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수험생 여러분, 오늘 특강을 맡은 이효근입니다. 자, 오늘 날씨 굉장히 뜨거웠죠, 그렇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마 기말고사를 오늘 많이 마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뜨거운 하루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열정을 태워야 될 그 시간이 좀 남아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뭘 준비했냐면, 오늘은 이제 여름방학 동안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구과학 학습을 할 것인지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의 위치를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수능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건지,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과학 학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위치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저랑 같이 한번 보실 거고요. 그 이후에 본인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좋겠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아주 여름방학 대비를 위한 아주 키포인트, 이 지구과학 학습 이렇게 준비하면 수능 대비 잘 할 수 있대더라, 성공할 수 있대더라, 뭐 이런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이 이제 125일 남았습니다. 오늘 날짜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지구과학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강의 꼭 들어보시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6학년도 수능 대비 과학탐구 영역 지구과학학습법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인의 위치 파악부터 제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지금 알다시피 수능에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현재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대비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6월 모평, 물론 7월 모평을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6월 모평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 그러니까 점수만 여러분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현재 전체 재학생 또는 재수생을 포함한 인원 중에서 어느 위치가 되고 어느 위치이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는 응시자가 약 지금 보니까 56만 5천 명 정도가 응시를 했었는데요. 자세한 그 응시 인원을 표를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여러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보시면 대체로 한 56만 명 정도가 지금 응시를 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중에 탐구 영역을 좀 보시면 지금 사회 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은 아시겠죠. 인문 계열을 주로 지원하는 학생들일 거고요. 과학 탐구가 약 22만 정도. 예전에는 말이죠. 인문 쪽 사회 탐구가 4에 자연 계열이 한 2 정도, 4대 2, 2대 1 정도의 비율이었었는데 최근에 이것들이 과학 탐구 영역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지망 학생들이 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같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등급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늘어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탐구 영역은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데 2개 영역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2개 영역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을 응시를 했고요. 자, 그러면 과학탐구 8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과목에 몇 명이나 지원했는지 우리가 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과목별 응시자 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말이죠. 과학탐구 영역 8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 지금 원과목이 대체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화학, 그 다음에 생명과학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구과학은 3번째로 많은데 약 9만 명 정도가 선택을 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선택을 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2 과목에서도 보시면 생명과학 2 다음으로 많은 게 지구과학 2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학2가 더 많은 인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 화학이 많이 어려웠나 봐요. 학생들이 지구과학을 좀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면 2015학년도하고 16학년도하고 같이 표시를 했죠. 전년도하고 올해 년도에 이 지원자의 변화를 보시면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뚜렷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생명과학2 같은 경우에 인원이 좀 줄었죠. 예전에 한 4만 명까지 보다가 5만 명 정도까지 보다가 지금 많이 줄은 상태예요. 지원자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비해서 지구과학2 많이 늘었고요. 지구과학1 꾸준하게 인원을 유지를 하고 있다. 한 9만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연도별로 저희가 응시자 현황을 보면서 대충 어느 정도 인원이 지원을 했고 본인이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전국 등수를 따지면 탐구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겠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원을 할 때는 아시다시피 내 위치가 어디쯤 정도 되니까 지원을 어느 쪽으로 하면 되겠다. 이 전략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인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영역에 해당되는 건지를 좀 더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년도 겁니다. 연도별 응시 인원을 조금 보시면서, 왜냐하면 6월 모평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아까 56만 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는데 6월 모평에서 작년도 수능은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 각 연도별로 한번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보시면 11학년도부터 15학년도까지 지원 응시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씩 줄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응시생들이 조금씩 줄고 있다. 재학생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2015학년도 전년도에 약 64만 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약 60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봤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중도 포기한 학생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작년에 60만 명 정도 봤는데 아까 56만 명 정도가 6월 모평을 봤으니까 좀 차이가 나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 차이가 뭐냐? 학생 수가 줄은 걸까요? 아니죠. 아시다시피 반수생들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재수생이나 반수생들이 아직 안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출신별로,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아니라 이제 졸업생이나 또는 검정고시 인원을 보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느냐면 졸업생, 재학생들의 그 접수 현황을 따로 표를 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서 자세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화면 보시면 지금 출신별로 재학생은 현재 고3 학생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졸업을 하고 N수생들, 재수나 삼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수능 인원을 보시면 재학생은 대체로 50만 명 정도, 아까 6월 모평에서 보았던 인원과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3들이 6월 모평에 다 응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졸업생은 아까 인원이 좀 달라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 7만 정도가 요번에 6월 모평을 응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도 수능을 보면 거의 13만 정도가 응시를 했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반수생이나 N수생들 중에서 6월 모평에 응시를 하지 않은 인원이 꽤 된다. 왜 이렇게 자꾸 N수생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N수생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죠? 많이 흔들게 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내 점수가 이 정도면 내 등급이 이 정도 나왔으니 만족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으로 가시게 되면 재수생 들어와, N수생 들어와, 반수생 들어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성적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도 더 있죠. 방학 동안에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등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좀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뒤처질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9월 모평 정도가 되면 반수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인원의 차이가 나시는 걸 보셨죠? 대충 한 5만, 6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성적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6월 모의평가와 수능의 실제 등급 컷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들 6월 모평에서 어떻게 점수를 받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등급과 그다음에 점수를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수능에서 등급과 컷이 어떻게 변할런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 성적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데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 지구과학 성적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원점수로 많이 기억을 하시죠. 이게 원점수 50점 만점 중에서 지금 1등급 컷이 약 지구과학 1은 45점 정도. 그러니까 2점짜리 문항 하나, 3점짜리 하나에서 2문항 정도가 틀리면 1등급 컷에 해당되는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원점수만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되고요. 가운데 보시면 표준점수라는 게 있어요. 대학에서는 표준점수나 또는 오른쪽에 있는 백분위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표준점수나 백분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표준점수 69점, 원점수로는 45점에 해당되는 것이 1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이었고 그 밑에 보시면 원점수 39점 정도가 표준점수 63점으로 2등급 컷이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구과학 2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조금 더 낮죠. 그러니까 한 3개 정도만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뭐 한 2개, 3개까지 틀리면 1등급이니까 여유가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도 누가 들어와요? 그렇죠. 막강 재수생 군단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기간이 또 있어요. 가만 놀고 있지 않겠죠.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능에서 등급 컷이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있겠구나. 그렇게 짐작이 되시죠. 실제로 그러면 등급 컷이 어떻게 되는지 작년도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작년보다 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1등급이 아니라 점수가 좀 다른 학생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표준 점수를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학탐구 영역 지구과학의 누적 인원, 즉 등수별로 인원을 좀 보시면 내가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가라는 것을 표준 점수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것부터 먼저 보시면서 다음에 수능 컷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탐구 영역 지구과학 1의 누적 인원 화면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69점이 아까 표준 점수 1등급이었어요. 그 중간에 있죠. 2개 정도라고 제가 틀린 개수를 제가 적어놨는데 그 위에 보니까 74, 72, 71, 70. 왜 점수가 더 있을까요? 그렇죠. 74점은 만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전 문항을 다 맞았다는 이야기고 72점은 2점짜리 한 문항을 틀렸다는 얘기고요. 71점은 3점짜리 한 문항을 틀렸다는 얘기예요. 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보시면 이렇게 점수 분포가 달라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여러분들 이제 정시에서 막상 지원을 할 때는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 똑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표준 점수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게 완전히 성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항을 가급적이면 안 틀리는 게 중요하지만 틀리더라도 실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특히 3점짜리 문항을 틀리게 되면 등급의 표준 점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건지 이따가 또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2에서도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 분포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점수 분포대가 역시 나뉘어져서 분포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부터 뭘 할 거냐.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뭘 했었냐면 지구과학의 지금 모의평가에서는 2개, 3개 정도만 틀려도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도 2개, 3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올 거냐? 그거는 전년도 기준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평가 지구과학 등급을 실제 자료를 보시면서 어떻게 될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대학 수학능력평가 2015학년도 작년도 수능이고요. 자, 원점수를 보십시오. 1등급이 몇 점이에요? 그렇죠? 47점입니다. 3점 문항 하나 틀려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43점 원점수가 제가 지금 자꾸 원점수로 설명을 드리는데 원점수보단 표준점수화해서 자꾸 보시는 게 좋습니다. 43점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7점이니까 3점짜리 문항 하나, 2점짜리 두 문항 3개 정도 틀려야 2등급이에요. 그러면 아까 한 2개, 3개가 1등급이었는데 6월 모평에서는 실제 수능 컷에서는 2개, 3개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으로 확 내려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앞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아직 여러분들하고 같이 경쟁할 재수생 인원이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반수생 인원이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와 뭐 6월 모평에서 1등급 받았는데 그냥 적당히 해도 이 정도 수준이면 1등급 계속 받겠지 하는 학생들하고 차이가 또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물론 문항 자체가 쉽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 기간 동안의 노력 여하, 그 다음에 지금 반수생, N수생들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등급 컷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6월 모평, 7월 모평에서 대충 요 정도 선이면 내가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수준이 현재 전국에서 요 정도, 지구과학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는 요 정도 수준이겠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정확하게 잘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 정도 지금 6월 모평에 등급을 받으신 분이라면 지금 요 정도 등급 컷으로 표준 점수까지 제가 맞추기에는 좀 어려워서 등급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포를 하려는지 대충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를 동안 대수능 자신의 등급 또는 예측되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화면 보시면 자, 왼쪽에 등급을 제가 써놨습니다. 1등급, 2등급, 그 다음에 1등급에서도 보면 표준 원점수 기준으로 제가 좀 편하게 써놨는데 원점수가 약 47점 이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등급을 얻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자, 45점에서 47점을 받아서 1등급을 얻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6월 모평에서. 이 친구들은 막상 수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등급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옆에 제가 써놨습니다. 현재 지금 47점 이상이어서 1등급인 학생들은 크게 실수하지 않는 한 계속 1등급을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2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지만 2개, 3개를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 수능 등급이 2등급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2개, 3개 틀렸다는 얘기는 뭔가 취약점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취약한 단원을 빨리 뭐 하셔야 됩니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 특정 단원이 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수를 한다. 그거 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다양한 유형의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그 밑에 이제 2등급, 3, 4등급에 해당되는 친구들도 자기 위치를 한번 빨리 보세요. 자, 2등급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수능에서 2등급이나 3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개념이 아직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념보다 이제 응용 쪽이 조금 더 떨어지는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3, 4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3, 4등급 받은 친구들은 지금 옆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등급 유지가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군으로 나오죠. 4등급, 5등급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그 상위권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4등급, 5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3, 4등급을 받았다 6월 모평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개념을 아직도 제대로 자신의 것으로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빨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계교재 공략이 아직도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계교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느냐 이 방법론을 빨리 익숙하게 자기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뒤에 저희가 전략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이게 실제 문항도 보고 그다음 문항 출제 유형도 보고 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5, 6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이 친구들은 내가 지구과학을 계속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시기에 탐구 과목을 바꾸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걸 올릴 수 있느냐? 뒤에 대비 전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빨리 준비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비 방법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구과학 2를 지금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 전체 단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특정 단원에 대한 학습을 같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일단 지금까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6월 모평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 그리고 수능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짚어보면서 다음에 분석 전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 및 1:1 무료 수시 상담을 개최합니다. 수시 모집 증가와 정시 모집 감소,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 등 복잡한 201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나에게 맞는 전형과 수시 합격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 또한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학 전문가로부터 1:1 맞춤형 수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펼쳐지는 입시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입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제 6월 모의 모평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 파악을 하셨죠?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우리가 뭐 할 거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건지 전략을 알아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집중을 정말로 잘해 주셔야 돼요. 자, 6월 이 모평을 통해서 우리가 수능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제 보셔야 될 건데, 여러분들이요, 내가 잘 모르는 단어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지, 또는 뭔가 내가 문제집 또는 EBS 연계 교재를 많이 풀면 뭔가 가능하겠지. 이거 좀 너무 막연한 말씀이고요. 너무 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 뭐 등수가 1등급 나오고 만점 받을 것 같죠? 실제로 근데 맞아요, 그게. 아닐 것 같지만. 근데 그 교과서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과서를 어떻게 보고 교재를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성적이 확 달라집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늘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곳이죠. 항상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우리는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6월 모의평가를 출제를 하겠다라고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능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모평 또는 수능의 출제 방향을 내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 출제 방향 뻔한 말씀 같아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를 하겠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내용은 수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쵸? 교과서에 있습니까? 문제집에 있나요? 교과서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은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다? 교과서의 내용에서 나온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만 갖고 계속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한 번은 겨울방학 때 이미 끝낸 친구들은 굉장히 잘한 거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는 거고, 저는 못 봤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번 여름방학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내용, 다시 말하면 교과서의 내용. 근데 교과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면 시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들겠죠?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연계 문항이 나오는 EBS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용을 한번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강좌를 보셔도 좋고요. 그 내용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내용을 공부할 때 말이죠. 그 밑에 봅시다. 기본 개념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이해 적용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요. 밑줄 쫙입니다. 이해 적용. 원리를 그대로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 이해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너 이거 적용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라고 해서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는 문항을 통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EBS 교재 같은 거 보시면 앞에 내용 있죠? 그 내용 공부했단 말이죠. 그걸 외웠어요. 외웠으면 그대로 시험에 나오나요? 그거 아니죠. 그대로 안 나오고 그 내용을 원리를 응용하거나 또는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항들이 나와요. 그때 문항 연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 원리 학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항 풀이를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지금 괜찮게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은 개념 학습을 이미 다 맞춘 거죠. 그 다음에 문항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형 연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현재 받은 친구들은 개념 원리는 어느 정도 됐는데 뭐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문항에서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 그러니까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추리, 분석, 탐구하는 사고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수능 문제 보면 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다음은 뭐뭐에 관한 내용이다. 그건 교과서, 교육과정 어느 예에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자료가 나와요. 자료요. 그림,
표, 그 다음에 그래프 이게 나오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루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냥 문항을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근거 찾기라는 걸 하셔야 돼요. 뒤에 예제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교육과정의 중요도 사고 수준 수요 시간을 통해서 차등 배점한다. 그러니까 2점, 3점인데 중요한 거를 먼저 해서 배점을 한다. 이건 너무 뻔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 전년도와 같대요. 작년에 쉬웠다고 얘기했죠. 올해도 여전히 쉬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출제하시는 분들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는데 저는 어려워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내 수준이 이번 수능 출제 수준하고는 웬만큼 맞아 있다는 얘기고요. 쉽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공부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운 친구들, 실수 줄이기를 하셔야 돼요. 실수 줄이기 하는 거 뭐냐? 이건 문항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근거 판단, 보이는 만큼 판단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연습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의 기본 방향은 이제 파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 방향을 파악을 했으면 이제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항상 뭔가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항을 내라라고 하는 문항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문항 유형 연습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문항 유형을 나누는 분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먼저 살짝 파악해 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항을 보더라도 이 문항은 대충 요런 범위, 요건 요런 기준, 요건 이런 기준을 적용하구나 라는 거를 알면 문항 유형 연습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문항 유형을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 세 가지로 X, Y, Z 축으로요. 세 가지가 나눠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 밑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탐구 상황. 탐구 상황이라는 건 과학 탐구예요. 과학 탐구인데 과학 탐구 내용은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순수과학 뭐예요? 이론이나 개념이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실생활. 실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주변에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지구과학이면 뭐겠습니까? 그쵸? 지진. 그 다음에 화산활동, 그 다음에 기상, 날씨, 태풍, 그 다음에 뭐예요? 밤하늘에 바라보는 달, 별 이런 게 실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 수준은 옆에 보시는 대로 과목, 지구과학이 여러분들이 주 내용 단원인데 내용 단원 중에 원 단원은 크게 네 단원이다. 뭐죠? 그쵸? 맨 처음에 지구계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환경 이야기, 그 다음에 천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내용 구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원별로 내용 구성이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행동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동 영역에 보시면 이해, 맨 아래 이해 적용 자르세요. 두 개와 그 위에 문제인식 탐구 설계 자료 분석 결론 도출 요렇게 행동 영역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칠판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거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행동 영역 그러면 지식 수준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외워야 될 내용을 말씀하는 건데 암기적인 것들은 암기한 거 그대로 안 나와요. 이해했냐? 적용할 수 있냐? 요 스타일로 나옵니다. 요걸 먼저 머릿속에 잡아두세요. 그 다음에 탐구는 뭐냐면 여러분들 실험 나오고 실생활 관한 내용들 많이 나오죠. 뭐 뭐뭐에 대해서 안식각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표나 그래프나 나오는 자료들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문제인식이니 뭐니 이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몰라도 좋은데 탐구에 관한 내용이구나라는 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탐구에 관한 내용은 아까 좀 전에 영역 중에서 뭐하고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쵸? 순수과학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실생활 응용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적에서 이해 적용 쪽이냐 또는 순수과학이나 실생활 쪽이냐 요게 파악이 되면 여러분들이 문항 연습이 굉장히 쉬워지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문항 출제의 상황까지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문항 출제에서 평가에서 어떻게 하는지 유의점을 먼저 알려줘요.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간 다음에 문항을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연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출제 유의점 및 강조점 CG로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실까요? 자, 거기 보면 평가 내용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대로죠. 개정교육과정 내용입니다. 한번 개념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행동 영역은 이해 적용, 지식적인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외워야 될 내용이라 그랬고 그걸 외운 거 그대로 안 나오고 이해 적용 스타일로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탐구 측정 종합적 사고력이 있다라고 그랬죠. 문항의 번호는
교육 순서상 쉬운 것부터 먼저 배점합니다. 그러면 수능은 어디에서부터? 앞에서 쉬운 걸로 해서 뒤에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풀란 얘기예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풀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EBS 연계는 연계율 70% 목표. 여러분들 EBS 교주만 제대로 해도 70%니까 몇 점입니까? 50점 만점에 35점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연계되는가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니까 그걸 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충 지식 수준 또는 뭐 실생활하고 순수과학 종에서의 영역으로 나오고 탐구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를 배우셨는데 선생님 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이 친구들 우리 뭐 할 거냐면 6월 모의고사 봤잖아요. 이 모의평가에서 나온 오답률 베스트 5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항에서 문제 유형을 뭘 분석을 못하고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뭘 했어야 되는 건지를 파악을 해보고 나의 문제점을 빨리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답률 1위였던 문항이 몇 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어려웠던 그 문항? 19번 문항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19번 문항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유형, 문항 유형을 같이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문항에 보시면 모든 수능 문항은 다 똑같아요. 맨 위에 다음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지금 밑에 자료 가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태풍이에요, 태풍. 태풍이면 뭐예요? 실생활입니다, 여러분들. 태풍이고 그 다음에 그림 잘 보셔야 돼. 그 가운데 이렇게 비스듬히 선 그어져 있죠? 그 장마전선이라는 느낌이 벌써 딱 와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뭐냐면 서해안 지역에서 폭설. 서해안 지역에서 폭설 그러면 뭐가 벌써 머릿속에 탕 지나가야 돼요? 시베리아 기단이 겨울철에 서해안 뭐예요? 기단이 변질되면 폭설이 내린다. 개념 원리를 공부하신 친구들은 벌써 그게 탁 나와야 돼요. 지금 안 나오는 친구는 뭐 했단 얘기예요? 그렇죠. 개념 공부 아직 덜 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개념을 잡아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요거 자료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화면을 통해서 그림 자료를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자료 여기 한번 칠판 보실까요? 가의 그림에 보면 태풍이 있었어요. 태풍이 있었고 그 위에 이렇게 구름이 있었죠. 요거 쉽게 내려면 구름만 안 보여주고 뭘 표시해줘요? 그쵸? 이걸 보여줘요. 이거 뭐예요? 전형적인 장마전선이죠. 정체전선 중에 장마전선이죠. 그러면 아래쪽은 무슨 기단? 그쵸? 여기에는 따뜻한 기단이죠. 북태평양 기단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위에는 무슨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왜? 여름이니까. 장마전선 기단 형성이니까. 그 다음에 태풍이 나왔어야 되는 거. 태풍은 저기압이죠.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어떻게 불어 들어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왼쪽은 무슨 계열이에요? 서풍 계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은 무슨 계열이에요? 동풍이나 남동풍 계열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것들이 개념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 요 내용들은 무슨 내용? 저기압에서 이거 순수화해서 반시계로 들어간다는 건 순수과학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태풍이다. 기호적으로 보는 건 뭐예요? 실생활이죠. 장마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적인 거와 실생활에서는 오호츠크의 북태평양 기단이 실생활로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셔야 돼요. 자, 요 개념을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돼? 문항에서 밑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을 판단을 하셔야 돼. 수능은 쉬워요. 기역, 니은, 디귿에 정오, OX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문제 문항을 보시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문항 한번 보여줄까요? 자, 다시 이제 19번 문항으로 돌아옵시다. 19번 문항을 다시 돌아오면 자, 이제 위에 그림 설명을 제가 해드렸고요. 밑에 보십시다. 보기를 보시면 기역부터 볼까요? 가의 A지역, A지역은 뭐가 바로 연결되어야 돼요? 태풍. 태풍인데 어느 쪽입니까? 중심에서 왼쪽이죠. 중심에서 왼쪽이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무슨 계열이라 그랬습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니까 서풍이나 그러니까 북서풍이나 남서. 그러니까 서풍 계열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셔야 되는 거고 남동풍 계열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0% 틀렸죠. 동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잘 봅시다. 기억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개념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네, 저기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실생활하고 어떻게 연결한다고요? 위에 일기도 보시면서 태풍을 읽어내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 거기 보세요. A 있는데 그거 읽어내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연결이 돼야만 요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내가 무엇을 몰라서 틀렸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틀렸다 그러면 그냥 감각으로 틀렸는데요. 안 됩니다. 근거상으로 틀렸어야 돼요.
태풍은 저기압, 왼쪽이면 서풍 계열들. 근데 동풍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틀리게 나와요. 수능은. 애매하게 막 틀리거나 맞거나 이렇게 안 나옵니다. 틀리는 건 확실하게 틀리게, 맞는 건 확실하게 맞게. 단 근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거는 다 어디서 온다? 개념 원리, 이해 적용, 여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안 돼 있으면 내가 지금 개념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단원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기상 단원이 여러분들 지금 공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태풍이 뭔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실생활 태풍이 순수과학인 저기압에서 반시계 부양형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하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했는데 이게 안 돼서 내가 틀린 거구나. 개념이 안 된 거구나. 개념을 실생활과 연결을 못했구나. 그 다음에 이게 왜 틀렸는지 내가 근거 판단을 못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계속 문항을 보시면서 니은 디귿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보시죠. 자, 문항의 니은을 보세요. 가의 B지역, B지역 위에 보세요. 장마전선 아래쪽인 걸 읽으셨어야 돼. 대충 오른쪽이면 여러분들 오치케라고 해서 찍어서 외우세요. 그 개념을 덜 공부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은에 보면 가의 B지역에는 오치케 기단이 발달해 있다.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오른쪽이면 대체로 여러분들 아래쪽이 북태평양 기단, 오른쪽이면 대충 오치케에 찍어서 틀린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왜 그러느냐? 이거 틀린 건데 이거를 지금 오답으로 찍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뭐야? 위치로 개념을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뭘 보고 공부했어야 되는데 장마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오우치케 기단, 아래쪽은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대충 그림상에서 지도상에서 오른쪽 그럼 오우치케 기단 잘못 공부한 겁니다. 개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아시겠죠? 명확하게 자기 걸로 공부를 해라. 그 다음 디귿 보시면은요. 나의 C지역, 황해지역, 서해지역 상공에는 저군형 구름, 시베리아 기단이 북서풍 계열에서 내려오면 따뜻한 바다를 만나면서 뭐가 올라온다고 수증기가 올라와서 뭐가 만들어져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건 너무너무 유명한 개념이에요. 이거 틀린 학생들은 뭡니까? 그 단원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놓치신 거예요. 까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단원을 연결하셔야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그쵸? 거기 보면 답은 디귿 하나만 맞고요. 기억과 니은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답률 2번 항목을 다시 보면서 조금 더 분석 있게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똑같이. 자, 2번은 뭐냐? 20번 문항. 제일 끝 문항이에요. 이 제일 끝 문항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출제위원들이 야, 이거는 니네들 웬만하면 다 어려워할 거야. 제일 힘든 거야. 끝에 논다 그랬으니까. 제일 어려운 문항이다 이런 얘기죠. 한번 보실까요, 문항? 20번 문항 보죠. 자, 그림은 우리나라 동안의 태양, 달, 금성. 또 천문이야. 그쵸? 천문 파트는 개념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제일 좋을까요? 천문 파트는. 이거는 자기 걸로 소화하는 연습을 무진장 하셔야 돼. 근데 처음부터 이게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 아니라 나하고 잘 맞는 선생님, 인강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저하고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선생님은 내가 알아듣기 쉽게 하시네. 이 선생님 거는 내가 뭔가 좀 필이 꽂히네. 이런 선생님 거 또는 내가 딱 없어요. 뭐예요? 그럼 몇 개예요? 2분, 3분, 4분 다 좋아요. 여러 명의 강의를 보시라 이겁니다. 천문 파트에. 그럼 풀이법들이 다 있어요. 자기 방법. 그럼 그 비법을 어떻게 가져가세요? 누구 걸로? 자기 걸로. 자기 걸로 가져가시면 이걸 해석이 쉬워집니다. 거기 그림에 보시면 말이죠. 이게 조금 어렵죠. 밑에 처음 보는 그림이죠. 자, 이런 그림 나오면은 상위권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자, 지금 보면 태양, 달, 금성의 지는 시각이다. 이렇게 해놓고는 시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달을 보니까 달은 이렇게 지는 시각이 변하고 태양은 거의 시간 변화가 없어요. 18시니까 거의 저녁 6시 무렵. 그렇잖아요. 거의 저녁 무렵에 지는데 달은 어떨 때는 저녁 6시에 지고 어떨 때는 자정에도 지고 어떨 때는 새벽에도 지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개념을 다 공부하신 거야. 어떻게 공부하셨느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쉬운 걸로 그림을 바꾸시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요거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주위를 누가 돌아요? 달이 돌죠? 그리고 내행성도 이렇게 금성이 돌고 있죠? 자, 이렇게 도는데 지금 요거는 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양의 반대쪽이 지는 쪽이고 이렇게 자전하니까 왼쪽이 초저녁 무렵이죠. 요쪽에서 보이는데 요거랑 일치돼서 있는 금성이 요쯤에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달도 요 부근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위치가 이렇게 합의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 그림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달이 만약에 이렇게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달이 이렇게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돌면서 지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신 그림이죠. 이거는 처음 보는 그래프죠. 이걸로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을 본인이 나름대로 노하우로 갖고 계셨으면 이 문항은 쉽게 풀려요. 자, 이제 문항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번 문항을 보시면 기억. AB는 지금 달이 저녁 6시에 지는 거죠. 어느 위치란 얘기예요? 그쵸. 다시 말하면 사계 위치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사기니까 이건 무슨 주기입니까? 상망월 주기죠. 그러니까 기억의 AB 기간은 1항성월에 해당된다? 아니죠. 상망월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X죠. 자, 니은. C일 때 달과 금성의 위상은 서로 다르다. 자, C일 때 보시면 달과 금성이 같은 포인트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태양과 같은 합의 위치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 부근인데 금성은 어디 쪽이야? 합이 외합 쪽이니까 보름달 모양에 가깝고 그 다음에 달이 그 합쪽 방향이면 뭐예요? 사계 위치죠. 사계 위치면 뭐예요? 초승달 모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상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자기 걸로 이렇게 탁탁탁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에 가시면 BC 동안의 금성은 서방 최대 이각이 아니라 초저녁에 보이는 건 동방 최대 이각 쪽이죠. 서방 최대 이각은 새벽에 보이는 거니까 틀린 거예요. 지는 시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서방 최대 이각 쪽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동방 최대 이각에 가깝다. 지금 틀렸다 맞았다를 여러분들 제가 계속 설명하죠.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문항은 무엇 때문에 틀렸다. 이 문항은 무엇 때문에 맞았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문항을 다시 한번 이제 갈 건데 오답률 3개가 더 있죠. 13번 문항이 그 다음인데 13번 문항이 그렇게 오답 문항으로 나온 건 뭐냐? 문항을 보시면서 직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갈게요. 자, 봅시다. 13번 문항. 13번 문항의 가운데 보시면 왼쪽은 대기가 없고 오른쪽은 대기가 있는데 A 있죠? A. 이거는 대기지요. 대기에서는 대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에 들어온 에너지량, 대기에서 나간 에너지량을 보시면 이거 다 니은 판단하는데 어려웠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오답률 보면. 그래서 니은, 나에서 A는 자 지금 A, 대기로 들어오는 화살표 보세요. 보시면 태양 복사에서 25 들어왔죠. 대기에.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29 들어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기에서 우주로 66 나가고 지표로 88 나갔죠. 그러면 이거 뭘 세울 수 있어요? 등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등식 세워서 계산을 해보시면 25 더하기 29 더하기 A는 얼마하고 같아야 돼요? 대기에서 나가는 88 더하기 66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A가 100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개념을 자기 걸로 확실하게 잡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기 쪽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는 항상 어떻다? 평형이니까 같다. 이 개념이 있는 친구는 이게 맞을 거고 그 개념이 없는 친구들은 이게 뭐예요? 이거 A를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지금 그 외 문항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어떤 특징이냐? 이런 특징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수능 문제는 다음은 뭐뭐에 관한 내용이다. 땅땅땅땅. 그럼 이거 다 뭐예요? 교과 특정 단원이란 뜻이에요. 이 교과 단원을 어떻게 연결한다? 순수 과학 쪽 이론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뭘로 물어볼 수도 있다? 실생활 응용 쪽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더라. 순수과학은 개념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식각 실험하는 실험 문항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실생활이면 아까 나왔던 태풍 같은 것들 실생활이고 만환경 나왔다 그럼 뭐예요? 그건 순수과학 쪽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이 자료들이 무조건 나와. 자료들이.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내용이다? 이 내용은 뭐다? 어느 내용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다? 그러면 모든 수능 문항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위에 대한 설명 중 모르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거? O만 찾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가잖아요. 그러면 기억의 문장이 OX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거를 통해서 O 또는 X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판단을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료를 해석을 못하거나
또는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몰라서 아예 몰라서 틀렸습니다. 빨리 뭐 하셔야 돼요? 개념 정리하셔야죠. 언제? 방학 때. 저 해석을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문제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문제 중심으로. 문제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맞았구나. 항상 보십시오. 자료가 이렇게 해석이 돼서 그걸 근거로 반드시 무조건 여기서 근거가 와야 돼. 여기서 와서 이게 그래서 맞다, 틀리다. 항상 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습을 문항을 어디에서 수능 모의고사, 모의평가, 그 다음에 기출문제, EBS 가시면 또 더군다나 간단하게 클릭만 하면 뭐 난이도에 따른 문항도 막 뽑아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잖아요. 연습할 거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할 건지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가 개념이 부족해서 문항을 틀렸는지, 문제 연습이 딸려서 틀린 건지, 분석을 잘 못해서 틀린 건지 이거를 빨리 잡으셔서 각 유형별로 분석을 하는데 1등급들은 죄다 어떤 애들이에요? 문제 없어요. 개념 잘 돼 있고 이거 잘 돼 있는데 실수해서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 그쵸. 실수하지 않기. 그럼 뭐예요? 중간중간에 뜨문뜨문 연습을 계속 하라는 얘기고요. 2등급, 3등급 친구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뭔가 취약 단원이 있어요. 특히 뭐에서? 분석을 잘 못해서, 적용을 잘 못해서. 이런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많이 풀어봐서 오답 노트 유형별로 정리하시는 게 최고예요. 자, 우리 4등급, 5등급 이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이 아직도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문항 볼 시간이 아니라 빨리 뭐부터 봐라? 개념부터 봐라. 어디로 가서 일단은 EBS 교재 먼저 봐라. 35점은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되니까 EBS 교재 먼저 보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살짝 붙일 것보다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연결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요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요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수능을 확실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가? 통시지를 통해서,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보시면 말이죠. 맨 처음에 지금 7가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개념을 이해해라. 뭐예요? 교과서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뭐에 대해서 많이 봐달라?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들은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라. 자, 지금 6, 7등급 학생들 자기 걸로 소화하는데 교과서 이제 읽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친구는 어떻게 해서 기본 개념 정의하라고요? EBS 강좌든 어떤 온라인 강좌든 다 좋습니다. 또는 심지어 단기 특강할 수 있는 어떤 수업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학교에서 요즘 방학 특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빨리 수강을 해서 자기 걸로 한번 정리를 한다.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자기 노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개념 노트 하나. 그래갖고 쭉 손으로 해서 개념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남학생들 종이를 막 잘라 붙여갖고 내 언어로 한번 쫙 단원별로 중요한 개념만 정리를 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학 탐구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과학 탐구 과정은 뭐예요? 이거 교과서에 보면 다 탐구 내용들이 있어요. 무슨 실험이다. 이건 안식각에 대한 실험이다. 자, 이거는 지진에서 화산대에 관해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이다. 지도에서 막 찍어갖고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탐구를 1등급들은 먼저 파악해라. 자, 4등급, 3등급 친구들은 뭐부터 받느냐? EBS 교재 보시면 연계교재라. 거기에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와요. 꼭 어떻게 하셔라?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탐구 내용을 이게 뭔지 무조건 딱 보면 이거 어느 단원에 무슨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 거야? 라고 분석할 수 있도록 자기 걸로 다 만드세요. EBS 교재에 나오는 그림, 이게 무슨 그림입니다. 잘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료, 표 보시면 이거 뭐하고의 관계 설명한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 그림, 도표 같은 것들 나오면 이건 뭐고 이거를 자기 걸로 마스터 빨리 하시라고요. 그래야 자기 걸로 잘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앞으로 다시 오시면, 자, 기호와 단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 기호, 단위, 이거 뭐예요? 기호라는 거는 우리가 뭐 약속해서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아까 보셨던 뭐 장마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서로 반대로 있는 게 정체전선이었죠. 이거 딱 보고 기후 자동으로 알아두셔야죠. 이거 딱 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태풍 이러고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빨리 파악하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는 거기 또 나왔네요.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 그래프, 표 등의 해석. 이제는 너무너무 유명한 그림들이 있어요. 천동설, 지동설 그림. 자동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달의 위상 변화, 천문 파트에서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좌표 확인하는 거, 그건 너무 중요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판의 경계 표시하는 거, 이게 뭐 서비평인지 아니면 발산형인지 이런 것들 판단하는 거 그림 딱 보면 바로 M이다 할 정도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실험 과정에 대한 이해. 이 실험 과정에 대한 이해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나 어디에 나와 있는 것들, 연계 교재에 보시면 실험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요. 실험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면 뭐 안개 만드는 실험도 좋고 아까 설명드렸던 뭐 이런 여러 가지 실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계속 안식강 얘기하니까 안식강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벽돌 하나 올려놓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쭉 올려서 빗면을 만들어서 이게 처음 쓰러지기 시작한 요 각도, 이런 것들 딱 보면 이 각도가 크면 클수록 뭐 한 거예요? 안식각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잘 안 무너진다 이런 얘기지. 이런 식으로 자기 걸로 해석하는 요령들을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학습한 과학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황사, 그 다음에 뭐 온난화, 지구온난화, 엘니뇨, 라니냐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렇죠? 실생활과 연결되는 내용들을 자기 걸로 딱 소화하는 것들. 그 다음에 통합적 사고력 키우기는 문항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건 이거구나.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아까 나 얘기했잖아요. 구름만 이렇게 있는데 이걸 딱 보고 뭘로 읽어내야 돼요? 정체전선으로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왜? 여름철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합적 사고력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하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내가 개념에서 또는 문항에서 무엇을 틀렸는지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데 마스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 조금 이게 시간이 좀 아쉬워요. 좀 많이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어느 단원에 들어가시면 무슨 내용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고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그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여러분들 이제 EBS 교재나 여러 교재들을 보시면 각 빈출 단원들이 있어요. 빈출 단원이 있으면 어떤 개념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게 다 설명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빈출 개념을 먼저 자기 걸로 소화하셔야 돼요. 빈출 개념을 자기 걸로 소화하는데 그냥 개념만 갖고는 안 되고 표나 그림이나 자료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 앉아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확실하게 마스터했는지 안 했는지 더 알아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 밑에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문제에서 기억이 맞았다 틀렸다를 위 자료로부터 이거는 이러니까 맞았다. 얘는 이러니까 틀렸다. 그러니까 기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기억, 니은, 디귿 나오면 그냥 어떻게 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나오면 느낌으로 맞네, 틀리네, 내가 외운 지식에 해당되면 이렇게 했지. 그거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자료로부터, 이 자료로부터 요 내용이 있으니 요거는 요렇게 해석되니까 이것 때문에 얘는 맞았어, 얘는 이것 때문에 틀렸어, 이게 나오셔야 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태풍 나오면 태풍에서 왼쪽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왼쪽 계열이면 북서풍 계열이야, 그러니까 남동풍이라고 했으면 틀렸어. 이런 식으로 자료로부터 근거를 뽑아다가 뭔가 설명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단원을 다 정리하시되, 천문 파트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유명한 단원을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 또는 자기하고 잘 맞는 분들, 이런 인강을 통해서 자기 걸 소화하는 전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조금 두서없이 정리된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동안 내가 개념 파악부터 할지 문제 분석, 유형 분석부터 할지 뭐부터 해야 될 건지 좀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한번 놀아볼까가 아니라 이제부터 뜨거운 여름을 얼마나 더 뜨겁게 보낼 수 있는 건지 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기간 뜨겁게 보내시고 이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수능에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대박!